대표님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예요, 정확히? 그때 2016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은 로보 어드바이즈라고 해서 로봇이 자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투자를 자문해 준다는 거예요? 네, 뭘 투자이라 뭘 투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문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1임형이라고 해서 로봇한테 이제 돈을 맡겨서 포트폴리오를 선별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투자 전략 만들어서 뭐 투자까지 AI가 하는 1임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임형 형태로 개발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따로 투자 종목을 선별하거나 뭐 투자 종목을 이제 분석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할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다른 대기업들도 이미 다양하게 다 했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사실 브랜드도 없고 경쟁력이 없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금융위원회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어떤 하나의 그냥 대회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이제 한 8개월 동안 심사를 받았었고요. 그 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는데, 때마침 그때 뭐 삼성이나 KB, 뭐 키움, 뭐 NH,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금융사에서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길 수가 있나요? 중소기업이? 사실 뭐 기술력이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알고리즘이 주식 자산이 좀 많이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이 뭐 먼 미래를 장기 투자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단기적인 통계적인 차익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아주 우수한 수익률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대회에서 1등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을 꺾었다는 거예요? 네, 삼성이 그때 수익률이 한 6%였는데 저희는 16%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중소기업이 삼성을 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 회사가 삼성을 이기니까 많은 대형 자산운용사나 금융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요? 네, 연락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해서 어떻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느냐,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겠죠. 네. 그걸 통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를 통해서 어떤 금융 상품이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뭐 이런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이제 그런 여러 대기업에서 제의한 계약 조항이 너무나 불리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저희를 보는 시각은 물론 테스트베드에 1등을 해서 한번 검증을 받았지만, 뭐 회사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고,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뭐 석박사들이 많은 그런 대기업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만들 때는 헝그리 정신으로 창립자들이 전부 뭐 똘똘 뭉쳐서 만들었지만, 결국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인 거죠. 그 조건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뭐 저는 계약서를 쓸 때 9대 1이라고 해서 저희가 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수수료나 뭐 성과 수수료를 배분할 때 10% 이익만 가져간다면 사실 펀드를 만들어서 금융 상품을 출시해도 영업 이익을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만약 대표였다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하면 대기업 삼성의 네임을 내가 우리 회사에 한번 갖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죠. 구미가 당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구미도 당겼고, 뭐 적자를 보더라도 삼성의 레퍼런스를 갖는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계약은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런 계약 조건도 불리했고, 그리고 테스트 했을 때는 사실 돈이 몇 천만 원 밖에 안 됐었어요. 실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테스트한 금액은 적은데, 나중에 펀드를 만들어서 뭐 1,000억, 뭐 나중에 뭐 많이 커지면 1조까지 뭐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큰 돈을 굴릴 때 과연 우리가 만든 AI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정직하게 생각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테스트 베드에 통과를 했지만 사실 큰 금액을 운영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상품으로 출시를 못하고 인공지능을 한번 팔아보자. 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업에게 팔면 기업이 재무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펀드 뭐 매니저나 자산 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AI를 통해서 재무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진 않았죠. 저희가 이제 브랜드도 없었고, 그리고 트랙 레코드도 짧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걸 인정해주고 사주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삼성을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많은 기관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뭐 상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사무 공간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빅데이터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 삼성을 이겼다 하나만으로도 예. 세계에서 그걸 관심 가지고 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고 있으셨나요? 예상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뭐 시드머니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국내에 뭐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든지 뭐 본투 글로벌 그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도와줘서 해외 진출을 좀 도와줬었죠. 뭐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라고 해서 매년 그 글로벌 대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최종 우승을 해서 나스닥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아, 대표님 거기서도 우승하셨어요? 예, 거기서 우승해서 전 세계 2,400대 1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2,400대 1로 해서 우승하니까 또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한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베네핏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거액 자산가들, 네. 아주 뭐 레벨 높은 사람분들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 대회에서 우승해서 상을 받을 때나 인터뷰를 할 때도 뭐 자산이 뭐 한 10조 정도 있는 사람들을 뭐 여러 사람 만나게 됐고,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러브콜이 많이 오진 않았나요? 뭐 러브콜이 와서 실제로 뭐 광고 비용도 지원을 받았었고요. 금융 빅데이터를 원래 돈 주고 저희가 사야 되는데 그런 빅데이터를 무료로 지원받고, 그리고 여러 이제 IT 기업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님 고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고졸 출신 전공도 아니었는 대표가 4명에서 5명 직원을 모아서 만든 AI가 네. 대한민국이랑 세계 인류 대학교만 나온 석박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예요? 다들 그 점에 대해서 다 되게 의구심도 가지고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부터가 생겨요. 사실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사업도 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제가 이제 경력이 한 이제 30년 가까이가 돼요. 이제 꾸준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아주 디테일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은 사실 쉽게 만들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좀 일찍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잘 했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이라든지 뭔가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남기고 어떤 실제적으로 실무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테스트 베드에서도 좀 더 다른 회사하고 차별성 있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저하고 같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만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한 3년 전부터 네. 설립하기 3년 전부터 시제품을 개발했었고, 실제로 시제품이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를 한다고 많은 비용과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시드머니를 많이 까먹었었죠. 아, 거기다 다 속도 말로 때려 박았네요. 네, 때려 박고 뭐 적자도 보고 손해도 보고 뭐 이러다가 실제로 이제 뭐 금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이나 이런 KB나 이런 금융사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직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인데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돈을 누가 주겠어요? 당연히 회사에서 주겠죠. 네. 근데 자기 돈이 아닌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까먹어도 사실 개발한다고 까먹었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따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 금액이 커지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 돈을 직접 까먹으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잘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어떻게든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했었던 것 같아요. 삼성을 이기기 전까지 팔리지도 않고 돈을 버는 구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 밑에 창업자들이나 그 밑에 제자들한테 돈을 주고 같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은 돈대로 까먹고 투자 개발하는데 또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그럼 계속 적자잖아요. 네. 웬만한 강심장이나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고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창업을 실패를 하고 신용불량자까지 갔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 하면서 다른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잘 되어가지고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럼 거기서 대표님 얼마를 버셨죠? 제가 한 10년 동안 나누어서 한 20억 정도를 받았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버틸만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도 탈피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 해서 유지보수료를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냥 그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들을 뭐 가르치고 월급 주고 그렇게 직원으로 채용한 그런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번 돈으로 내 자산 증식이 아니라 네. 내가 번 돈으로 인력을 계속 키움으로써 네.
내 미래 가치,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먹혔던 거고요. 네, 운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 제자들이 잘 따라와 준 것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저는 구조가 대한민국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왜 중소기업 대부분이 다 몰락한다 생각을 하십니까? 무너지고? 사실 성공의 법칙에 따르면 사실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확률적으로 8대2 아니면 9대1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가진 게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람을 육성을 시켜서 정말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야만 저희 나라가 강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사실 많다고 봐요. 아, 중소기업한테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나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뭐 바이오, 뭐 이런 이제 아주 신사업에 정부에서 뉴딜이라는 정책을 일환으로 좀 뭐 투자도 많이 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이제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가고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왔던 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도 있었고요. 사실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삼성을 이겼다는 그 이유가 단순히 실력이나 운이 따라줘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정신력이고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기필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고요. 근데 때마침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또 금융위원회에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운이 좋았고 또 그 제도에 경쟁사들이 갑자기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세해 보인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 어느 정도만 와도 선방이다 했는데 그 1등 해보니까 많이 당황했겠네요. 예, 뭐 처음에 1등하고는 저희는 뭐 수백억 바로 벌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대표님이 이제 AI가 그때보다 더 레벨업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더 실력이 컸을 거고. 네. 그럼 AI한테 맡겨서 주식도 하신가요? 네,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인들이나 저희 고객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나요? 수익률은 괜찮나요? 뭐 기대 수익률은 뭐 요즘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한 6%에서 10% 정도 연간 그렇게 괜찮은데요?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호졸이고 또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청년들이 보는 시각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후광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저도 뭐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대학을 갈 수도 있었지만 안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을 간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나. 물론 대학을 나와서 좀 더 베네핏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학을 안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런 보수적인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무래도 좀 기성세대에 의해서 좀 많이 다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인드를 고치해서 또 기성세대들도 청년들을 위해서 좀 뭔가 환경을 좀 개방적이고 오픈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뭐 우리나라도 청년들을 위한 성장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를 하시는 모든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사실 투자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남는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뭐 손실이 나면 당장 기분이 나쁘고 바로 힘들어질 수 있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투자하고 내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가치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 이상 아주 누적되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